어머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아버님들도 계시고, 네. 어머님들, 아버님들 오신다고 다윗간에 난방을 되게 빵빵하게 한 것 같아요. 네. 네, 덥네요. 네, 너무 반갑고, 반 모임은 잘하고 오셨죠? 네, 저는 6학년 음반 담임이고요. 또 6학년 전체 그 팀장을 맡고 있는 교사 강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교실에서는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 텐데 지금부터는 정말 네, 눈이 번쩍 뜨이는 정보들이 네, 쉴 새 없이 옹수같이 이미 밴드를 통해서 왜 이렇게 6학년은 안내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머님들 뭐 학기 초라 안내가 많은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1년 내내 이럴 것이라는 것을 네, 저희가 졸업 관련해서 엄청 뭐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신없이 막 달리니까 부모님들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해보니까 엄청 말을 엄청 빨리 했는데도 한 50분, 60분 간당간당하게 예, 그 정도로 정보가 많아서 네 그냥 네 학생 대리 체험 하신다 생각하시고 네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내된 사항이 많지만 이미 이게 6학년 사이트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럼 사이트는 어떻게 가나요? 하면은 중간에 제가 QR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밴드에도 올라갔습니다. 이미. 그래서 사이트에 가면 슬라이드가 다 있으니까 굳이 적으실 필요 없으시고 잘 듣고 잘 이해하고 보시고 궁금한 내용은 밴드나 사이트에 가셔서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눌렀는데 안 가요. 이종욱 선생님 도와주세요. 제가 뭘 잘못 눌렀을까요? 된다. 되네요. 네. 저희가 해마다 주제가 있는데 처음엔 6학년이 자체적으로 정했다가 몇 년 전부터는 원천교회 주제랑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천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죠? 올해 주제가 뭐죠? 네, 미라클입니다. 그래서 올해 근데 다른 학년은 없는데 왜 6학년은 주제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학년은 졸업하면서 그 해당 주제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졸업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위에 아이들 아마 졸업시킨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졸업 예배 드릴 때 저희 아이들이 각 반에서 만든 졸업곡을 부르면서 입장을 해요. 그래서 그 해의 주제를 가지고 졸업곡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6학년 학급티가 있는데 그 학급티도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로고 디자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름에 졸업여행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졸업여행 가면 특별히 미라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저희 교육활동과 매우 그 관련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말씀 암송이 있는데 이게 중간에 원천교회에 계셨던 지투지 목사님들이 교목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 분들이 전하는 학년 예배 때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체계를 잡았다가 지금 사실은 학교의 교목 목사님들 다 빠지신 상태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몇 년 동안 살짝 혼란이 있었고 코로나 기간에 또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아서 말씀 암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고민하다가 작년 팀장회의 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졸업할 때 내비게이터 69절을 다 외우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한 학년에 12구절씩 하고 6학년은 그걸 다 복습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6학년 아니라고 이렇게 막말하는 거예요. 제가 막 그랬는데 네. 그래서 제가 네 그랬는데 저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막 말씀을 지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게 내비게이터 69절이 5가지 주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학년 회의에서 그 5가지 주제에 한 가지 말씀을 꼽았고요. 그러니까 한 개 하면 5가지죠. 그다음에 각 주제별로 아이들이 하나씩 선택하게 해서 올해 10개 외우려고 해요. 부모님들 집에서 절대 암송시키실 걱정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그 말씀 암송 주간을 제가 또 학기 말에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기 말에 네, 인텐시브로 외우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옛날에 수련했던 것처럼 막 안 외우면 밥 못 먹는다 이렇게 해서 네, 외우게 할 테니까 집에서 하실 걱정하지 말고 다만 이제 69절이 전체 그 30공 노트에 끼워지긴 하겠지만 저희가 올해 다시 이거 정비하고 다시 워밍업 하는 거라 네 아이들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해서 선생님들이 애들이 이제 자서전에도 나오지만 네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뭐야? 너에게 힘이 됐던 말씀 뭐야? 그럼 애들이 다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중기초를 6년이나 다녔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5개 선택했고요. 아이들이 주제별로 하나 선택해서 정말 그 말씀이 아이들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암송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절대 과제로 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6학년 교사들 소개를 한번 할게요. 가장
중기초에서 멋있고 예쁜 선생님들만 제가 모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전담 그다음에 영어 담임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6분 정도인가 맞나요? 네, 그렇게 함께 하고 있고요. 일단 전담 선생님들 한번 나와 주실래요? 전담 선생님들. 네. 저희 6학년의 꽃입니다. 네, 전담 선생님들. 네. 네. 자. 네, 서시면 오른쪽에 미술 안도영 선생님. 네, 그다음 안도영 선생님. 네, 인사. 안도영 선생님. 또 너무 교사 그룹 같네요. 또 사진 순서대로 서셨어요. 네. 정말. 네, 박지영 도덕 선생님이십니다. 네, 과학 S 선생님, 음악 김은경 선생님, 체육 이세동 선생님입니다. 네,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멋지시죠? 특별히 이제 나머지 분들은 다 똑같으시고 음악만 6학년 김은경 선생님 하고 계시거든요. 도덕 선생님은 아이들 그룹 상담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반별 담임 선생님 소개를 제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솔반부터 나올까요? 솔반? 케빈 선생님이랑 교실에서 인사하셨지만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게 우리 6학년 솔반 담임 선생님, 케빈 선생님이랑 이종호 선생님 인사드립니다. 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서 계세요. 네, 그다음에 에이먼 선생님이랑 제가 음반 담임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네, 찬반은 윤민섭 선생님이랑 말린 선생님 함께 아이들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향반은 클라라 쌤이랑 조석강 선생님 나와서 인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단반 못 보시던 분이 나타나셨죠. 네, 저희 6학년의 평균 나이를 확 깎아주신 박권아 선생님, 그 다음에 지인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원실 이혜진 선생님,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 잘 키우고 양육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주로 학급 밴드를 통해서 부모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엄청나게 많은 안내가 있을 예정인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밴드는 지금 학교와 학년의 안내를 올려드리는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사실은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이야기에 간간히 들어가지만 주 목적은 학교와 학년의 공지를 안내하는 목적으로 쓰고 있고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주된 대상은 학생들이고요. 다만 이제 그 5학년까지는 주안을 반별로 받으신 것 같은데 6학년부터는 6학년 공통 주안으로 나가요. 근데 이 주안이 어디 있냐면 6학년 사이트에 있어요. 그래서 3월 달이 되면 아이들이 한동안 이런 인사를 합니다. 너 사이트 들어가서 주안 봤니? 이런 거. 그래서 주간 학습 안내가 사이트에 올라가고요. 부모님들 출결 안내, 그 출결 보고서, 체험 학습 보고서 이런 게 다 사이트에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여기에 들어가셔서 확인해야 될 정보들이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학급 밴드는 사실 그 피드가 되게 빠르잖아요. 한번 글이 올라가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진다기보다 넘어가는데 사이트는 홈페이지 같이 고정 메뉴가 있어서 부모님들이 언제든지 그 어떤 사안이 궁금하다 하면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가 밴드는 긴급하고 빠른 일들을 공지할 때 쓰고 사이트는 학기나 1년 내내 게시해야 될 그 안내들이 있으니까 두 개를 조금 차이점을 두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래스룸 학생들이 학습용으로 과제 점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6학년 사이트고요. 아마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이미 들어가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6학년 사이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적으로 오랫동안 게시해야 될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6학년 사이트를 만들었고 학교에서 6학년 사이트가 좋다고 학교 사이트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출결 보고서나 급식이나 학사 일정 이런 그다음에 이제 대회, 영재반, 공모전 이런 거는 학교 사이트로 옮겨가자고 했는데 생각보다 작년에 학교 사이트 접속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학교 사이트가 활발해지면 6학년 이 사이트 내용을 빼겠습니다 했는데 생각보다 다른 학년들은 그 학교 사이트를 잘 안 들어가시는 것 같아서 일단 그냥 기존의 6학년 사이트 원래대로 운영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학생들 그 식사하는 거 알러지 문제 때문에 그 급식 메뉴를 달마다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제가 한 2달, 3달 정도 올려드리고 나면 부모님들께 더 이상 안내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직접 가시면 저 급식 메뉴 누르시면
3월부터 12월까지 쭈루루 이제 뜨거든요. 그러면 해당 달에 들어가면 그 해당 메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이트 링크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요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장 안 하신 분들은 요걸로 해서 핸드폰 바로 가기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다 하셨나 봐요. 아무도 핸드폰 안 꺼내. 네. 들어가 보셨나요, 사이트? 혹시 미리 들어가 보신 분 계신가요? 많지 않으시네요. 네. 화면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밴드에도 이미 QR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자, 네. 그 다음에 학급 밴드는 다 이제 가입이 되신 상태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으로 긴급히 안내해야 될 정보들이 있어서 이제 부모님들이 되게 많은 사실 자녀가 또 여러 명이면 각 학급 밴드가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 6학년 밴드는 가능한 해시태그와 주제를 써 놓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검색하면 바로바로 찾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생각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클래스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 과제 점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개학이 되기 전에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아이들이 방학 때 네. 너무 열심히 놀아서 네, 비밀번호도 함께 네, 기억 저편으로 날려버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면은 저희가 바로 구글 그 크롬북으로 뭔가 그 클래스룸 접근도 그렇고 사이트 사용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할 건데 만약에 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 하면 담임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6학년 윤미 선생님께서 비밀번호 세팅을 해주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래도 아직 계약이 한 일주는 더 남았는데 한번 내 비밀번호 잃어버렸는지 안 잊어버렸는지 5학년 때 쓰던 거 그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한번 요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밑에는 윤미서 선생님 이메일입니다. 네, 지금 일단 이건 6학년 광고는 아닌데요. 학교 공통적인 거라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6학년 안내로 넘어갈게요. 학교에서 저희 교직원들이 먼저 필독서를 읽었는데요. 네, 그 필독서가 네, 도둑맞은 집중력에 관한 책인데 제목에서 뭔가 딱 느껴지시는 게 있으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올해로 6학년 10년 차인데요. 네. 연속 8년 차, 10년 차인데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부모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바가 아이들이 이 핸드폰이나 기기를 놓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교육적으로 허용하는 중기중과 이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독수리 중에서 되게 많이 갈등을 많이 하세요. 근데 독수리에 간 친구들이 좋아 보여가지고 제가 네, 원천교회 GSM 교사하면서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싫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불편하다고. 왜냐면 고등학생인데 핸드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GSM 소그룹 안내를 그 친구의 엄마에게 제가 그것도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뭐가 정답인지 사실은 저희가 같이 가치를 세워나가는 게 필요한데 교직원들이 일단 읽었고 저희가 이거를 학교 안에서 부모님들과 어떤 가치를 세울 것인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뭔가 그 토론의 장이 되려면 부모님들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꼭 읽어주시기를 권장해 드리고 함께 읽고 나서 학교나 교회가 함께 가야 될 그런 어떤 가치.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의 내용이 이 거대 테크 기업의 문화 속에서 핸드폰이나 아니면 기기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집중력을 이제 그런 어떤 이 보는 거 그다음에 어떤 핸드폰 클릭하는 것 때문에 우리 집중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읽으시면서 도움이 될 만한 지점들이 많아서 꼭 학교가 어떤 가치를 세운다 그 이전에 부모님들이 읽으시면 자녀 영역 정말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책입니다. 꼭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차장, 그 다음에 등하교 주차에 대해서 학교 전체적으로 이제 안내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조금 슬픈 이야기가 있어서 네. 일단 작년에 이제 안내해드린 것과 거의 비슷한데 약간 차이점은 드디어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늘 플랜카드 언제부터 돈 받아야 하고 돈 안 받아서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는 진짜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존을 크게 세 개로 구별하고 IM 존과 CCA 존과 에덴 존으로 주차 장소를 이제 구분하는데요. CCA 존이 그 신관 건물 지하 2층과 웰컴 지상 주차장을 포함합니다. 부모님들 그 웰컴 하우스 뒤에 지상 주차장 아시죠? 저희가 작년에 그 지상 주차장을 뭐 이렇게
교육청이나 아니면 뭐 교회에서 방문하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그거는 다용도로 활용하자 했는데 부모님들이 거기를 너무 많이 쓰시면서 저희가 사실은 그 학교를 안전하게 차량이 없는 안전한 그 교육 공간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그 웰컴 지상 주차장에 너무나 많은 차들이 등하교에 몰리면서 이 나가시면서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그 웰컴 앞을 나가야 그러면서 안전해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구두로 설명하고 뭐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했지만 다 소용이 없어서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공간을 위해서 네, 그 CCA 존 B2와 웰컴 지상 주차장은 출차 시 주차료를 받는 걸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어떤 상가 건물에 가면 뭐 10분 내 회차 차량 있잖아요. 10분, 30분 회차 차량은 돈을 받지 않는데 일단 입차하면 무조건 요금이 적용되는 걸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학교가 돈이 없죠. 그렇지만 네. 돈 때문은 아니고 네, 학생들의 안전한 네, 갑자기 되게 빈곤해 보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부모님들이 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상식적으로 누가 거기다 이렇게 많이 대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학교 지도하다 보면 너무 위험천만한 순간이 많아요. 그 앞에 차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3시 학교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다가 유료화하면서 무튼 들어가면 출차할 때 반드시 그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네, 그렇지만 긴급할 땐 넣어야 되겠죠. 돈을 내더라도 10분당 5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하면 들어가셔야겠지만 딱히 어떤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서는 사용하시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존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작년에도 안내 드려서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만나존 학교랑 안심버스는 웰컴 지상 주차장에 학교 하고요. 그 외에 사실 6학년은 도보 학교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도보나 대중교통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가고 만나존 안심버스 친구들은 지정된 위치에서 선생님과 함께 학교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살펴봐 주시고 이 내용이 사이트에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건 사실 이제 6학년 부모님들은 그 만나전 학교가 너무 줄이 길어서 야 그냥 밖으로 나와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허락해 드리면서도 왠지 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약간의 그 트릭 같은 생각이 더 너무 많이 불편했는데 이게 아마 그 소아초등학교도 그렇고 등하교 때 그 주변 도로 일대가 다 마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올해부터는 수원시가 허가해서 그 IM 건물 앞에 그다음에 호반 앞에 그렇게 양쪽에 이런 그 표시가 생겼어요. 네네. 그래서 10분, 그러니까 8시부터 4시까지인가는 10분 정도 학생들 태우는 걸로는 아이들이 거기 잠깐 정차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혹시 만나존이나 이런 게 뭐 시간대가 애매하거나 하면 네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정문 진입 차단기는 저희가 지금 웰컴 나가기 직전에만 차단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하 1층에 있고 그런데 이 차단기가 아까 그 돈을 받기로 한 지하 2층 앞에도 설치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 확실히 돈을 받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지하 2층 주차장 사용을 가능한 권면해드리지 않는 게 부모님들이 지하 2층에 주차하시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과 지하 1층과 1층에 많이 내리시는데 거기가 사실 저희가 유치원 교육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주차하면 학생들 교육에 원치 않는 피해가 발생해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긴급한 경우에는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해주시고 만나존 앞 주차 금지는 제가 수요일 학교 담당이거든요. 아마 부모님들 중에 수요일에 1시 반에 아이들 픽업하실 때 저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팀장 회의 때만 선생님들이 아니 스타벅스 드라이브 뚜루 할 때 누가 커피 산다고 차에서 내려서 커피를 가지러 가나 이런 얘기 막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럴까 했는데 정말 차를 주차하고 아이를 데리러 가시는 분이 계세요. 만나존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주차들이 다 이렇게. 그래서 만나존은 정말 커피 픽업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커피라는 얘기 아니고요. 커피 픽업하는 것처럼 부모님 계시면 그 차량에 아이들 탑승하면 되거든요. 절대 거기에 주정차를 하고 학생들을 데리러 가지 않습니다. 제가 수요일 학교할 때도 사실 빈번하진 않지만 많이 발생했고 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교내 주차장은 개학과 동시에 유료화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진입 가능이라고 써놨잖아요. 네, 진입은 가능합니다. 돈을 내시면 되죠, 그렇죠? 네, 진입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부모님들 하교할 때, 등하교할 때는 이렇게 정문으로 들어오실 수는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되시는 거 아시죠? 반드시 에덴 주차장 존을 지나서 오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무료 회차 적용 불가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일반 상가 건물은 네, 10분 회차는 그냥 나가지만 무조건 입차 출차하면 요금이 적용이 되니까 네, 웰컴 지상 주차장 지하 2층 주차장은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가 여기인데 지하 2층 입구가 여기 지금 그 IM 센터죠. 지금 IM 센터에서 이렇게 나갈 때 그 주차바가 있고 웰컴 나갈 때 주차바가 있고 지금 지하 2층 들어갈 때는 안전바가 없는데 여기도 네, 요금 때문에 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하 2층에는 일부 지정 주차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긴급하게 돈을 내고 나는 지하 2층에 주차하겠다 그러면 바닥에 지정 주차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표지판이 너무 작게 찍혀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표지판이 저는 사실 그 눈으로 확인은 안 했고요. 이거 지금 전체 학생 안내 슬라이드로만 봤는데 이렇게 지금 양쪽에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는 아이들 탈 수 있고요. 이 안전바가 이 군데군데 지금 제거된 상태인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넘어서 타지 않아도 그 비어 있는 공간에서 네, 승하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양쪽 다 돼 있어요. 학교 쪽이랑 학교 반대쪽이랑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IM존과 에덴존은 3시간 무료 주차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모임도 사실 3시간 이내긴 한데 혹시 학교에서 3시간 이상의 모임을 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부모님들이 무료 주차하실 수 있도록 뭔가 뭐 주차증을 발급한다든지 어떤 도움을 드릴 건데 네, 그런 건 그러니까 교육적인 목적이나 학교로 오셨을 때는 그런 거는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고 다만 평상시 부모님들 학생들 픽업하러 오실 때는 3시간이 맥시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CCA존은 네, 기본 무료가 없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 1월에 이제 졸업을 했는데요. 그때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근데 그때 아마 에덴 주차장이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그 에덴 주차장이 사실은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양쪽 방향으로 차량이 이렇게 나갈 때 되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길목에 어떤 차가 세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40분 동안 갇힌 선생님이 있었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네, 안전한 학교를 위한 그 차량 통행량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학교 주차장을 마치 부모님 집 주차장처럼 넣어놓고 그냥 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등하교 때 정말 필요한 분들이 주차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차난 해소랑 장기 주차 차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학교가 야박하다. 저희 이거 500원 없어서 받는 거 아니거든요. 네, 야박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부모님들이 정말 필요한 시간에 차를 주차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주차 시스템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M존은 네, 최대 3시간까지 무료로 가능하고 CCA존은 네, 무조건 입차하면서 요금이 발생합니다. 에덴존도 3시간 무료고 추가 10분당 300원씩 주차료가 발생합니다. 네, 전체 안내는 이렇게 하고요. 6학년 수업 및 평가에 대한 안내를 드리자면 아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그 각 교과별로 그 1학기에 필요한 그 준비물을 올려놨어요. 과목별로 사이트 들어가면 저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과 소식을 누르고 국어를 누르면 저희 3월달, 4월달에 꽃들에게 희망을 책 필요합니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그 새 학기 시작되기 전에 각 교과별로 1학기에 어떤 교재를 쓰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년 공통 주안으로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주간 학습을 클릭하면 1학기, 2학기가 있고 1학기가 주차별로 다 버튼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3월 첫 주 주안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저희가 다음 주 개학 직전에 이 주안 링크를 밴드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스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별 주안이 없고 학년 공통 주안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6학년이 담임 선생님 있지만 소른참 짝반, 향단 짝반으로 운영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처럼 소른참은 실과 국어를 3개 반 실과 국어를 이종 선생님이 가르치고 제가 3개 반 수학을 가르치고 윤미수 선생님이 3개 반 사회를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향단 같은 경우는 조석강 선생님이 2개 반
실과사를 가르치고 박건환 선생님이 2개 반 수학 국어를 가르치고 이혜진 선생님이 그 지원실 학생과 관련된 그 학습 지원을 포함해서 학생들을 위한 그 태도 개선 수업 포함해서 장애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계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초등학교인데 좀 이상하다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과거에 6학년이 6개 반이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6개 반으로 운영했을 때는 정말 남자 여자 해서 2개 반을 마치 엄마 아빠가 함께 양육하는 것처럼 2개 반을 운영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보니까 사춘기 이 아이들을 돌보고 관찰하고 양육하는데 여자 선생님 남자 선생님 골고루 있는 게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지 못하는 어떤 영역을 짝반 남자 선생님이 함께 봐주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사춘기를 이제 지나고 있는데 저희 안에 한 사람이 볼 수 있을 때 그 어떤 불안하고 좀 미흡한 시선들을 학생 양육 차원에서 짝반으로 운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짝반으로 운영하다 보면 학생들과 교사가 만나는 지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과를 이렇게 운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제가 오늘 아침에 지원실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담임쌤이 우리 아이를 보는 시간이 적어지는 거 아니야? 염려하시지 마시고 더 많은 교사가 더 객관적인 눈으로 더 따뜻한 눈으로 더 많이 볼 수 있는 담임 교사가 많이 생겼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네, 잠깐 이혜진 선생님이 6학년 1학기에 할 협력 교수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쌤 바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는 6학년 술반 강효 엄마였다가 이제 지금 6학년 지원실 교사로 나와서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1학년부터 이제 또 쭉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원실 교사들은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협력 교수를 진행을 하게 돼요. 이제 교과는 학년마다 미니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요. 6학년에서는 국어나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감정이나 공감에 집중해서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수업들을 해왔었는데 올해는 이제 모두를 위한 진로교육 수업으로 진행을 1학기 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제 중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데 이게 대학원 연구 논문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돼서 연구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학생의 이제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게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 학생의 그런 건 아니라서 부담 안 가지고 동의를 해주셔도 되는데 이게 불편하시다 하는 분들은 또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거는 분석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업 안내와 이제 그 동의서가 올라왔을 때 이게 이런 거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공립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다르게 이제 한 번 또 중학교를 지원한다거나 이제 사립에 다니다가 또 공립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좀 잘 준비해서 졸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중학교 이제 7학년 선생님들이 제가 얼마 전에 만나게 돼서 선생님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그런데 아이들이 어떤 걸 준비해서 올라오면 좋겠나요? 했더니 주간학습 안내 보는 거 되게 기본적인 거 얘기하셨어요. 사실 내 거 남의 거 구분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사용한 다음에 잘 정리하고 나가는 거 이런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면서는 사실 어떤 학생들은 거의 잘하기도 하고 또 안 하기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촘촘히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 하고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들과 협력해서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잠시 올라온 이유는 실과 수행평가 왔는데 갑자기 벌써부터 수행평가냐는데 가정의 도움이 필요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단원이 저희가 가정일을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과제가 뭐가 나가냐면 집에서 집안일을 무언가 한 가지 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환경교육이랑 연계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쓰레기 분리배출 올바로 하는 건데 환경보호 활동 한 가지를 하는 것 작년에 이걸 수행평가를 안 하고 그냥 했더니 잘하는 집안 아이들은 너무 잘하는데 안 하는 아이들은 너무 그래서 왜 못했냐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안 가져와서 못 내는 게 아니라 이걸 실천을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실천을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본인의 부주의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부모님들 중에 이제 2가지 멘트를 하세요.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런 마인드 말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2 말씀이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앞두고 깨달은 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결혼을 해보니까 집안일이 이렇게 힘든 걸 나는 왜 몰랐을까 하다가 부모님이 저기 한 번도 안 시켰는데 그게 그때는 좋은 줄 알았는데 성인이 되어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는 원래 당연히 하는 거야 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습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보고 계시면 답답하세요. 내가 하고 말지 막 이런 마음 조금만 내려주시고 아이들이 또 일부러 그래서 수행평가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이제 수행평가인데 엄마가 다 해주고 사진 찍고 설마 이러신 분은 없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한 가지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너 이거 집안일 맞아라고 하더라도 걔가 그게 정한 집안일이니까 그 부모님이 너 이거 해는 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녀가 정한 가정일 한 가지와 환경보호 활동을 한 3주 정도 하고 나서 저희가 언제 점검할 거냐면 학부모 모임 때 잘했냐라고 다시 한번 그때 한번 부모님 피드백은 그때 저희가 상담 주간에 받을 예정이라서 3월 초에 안내를 나가고 한 달 그러니까 기간은 한 달인데 저희가 평가하는 건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금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예비 기간으로 해서 한 달 정도 시간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알고 계셔야 이거 드디어 하는구나. 그리고 부탁드리는 건 이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시작으로 한 가지씩 좀 늘려가시면서 아이들이 가정일에 적극적으로 이거 엄마가 시키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꼭 시키래라고 이제 학교를 열심히 팔아주셔서 꼭 아이들 열심히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좋으시죠? 네. 제가 9학년, 12학년 딸과 아들인데 저희 집 딸은 식기세척기 담당이고 저희 집 아들은 이제 수건 빨래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빨래가 종류가 많으니까 가르치면 너는 그냥 수건이나 빨아라 했는데 역할이 정해지면 좋은 게 뭐냐면 애들이 못할 때도 있죠. 부모님들 큰 애들 보면 아시겠지만 나이가 더 많이 들면 애들 더 잘할 것 같지만 사실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시키는 것도 일이긴 한데 약간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이건 예를 들면 저희 집 둘째가 9학년인데 걔가 식기세척을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어요. 그럼 제가 가서 얘기하죠. 내가 대신 해준다 오늘. 네, 이게 약간 네 일인데 내가 해주는 거야. 그럼 되게 미안해하죠. 수대 빨려고 할게요. 수건도 이제 아들이 해야 되는데 엄마가 오늘 넣어줬어. 그러면 제가 꺼낼게요. 약간 이런 거. 이게 내 일이기 때문에 남이 해주는 게 되게 고맙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되게 분주하고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6학년 음반에서도 말했는데 부모님은 부모님이시지 매니저가 아니십니다. 아이들의 모든 일을 다 대신해 주실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더디고 힘들고 그렇겠지만 나이가 점점 많이 들수록 가정의 그 멤버십으로 이 아이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고 아까 이종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기 싫다 그러면 야 그럼 선생님이 초등에 되게 슬프게 매잘 행진인데 너 저기 향피 준대 이렇게 약간 협박해서 꼭 아이들이 원하는 가정일을 꼭 한 가지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차림새 규정은요. 6학년 아이들이 너무 이 기관에 익숙해가지고 최대한 불편한 교복을 안 입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차림새 규정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복을 다 입어야 되고요. 체육복은 체육이 든 날만 입을 수 있어요. 월화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아이들이 자기가 뭔가 교복을 안 입고 오는 날 저를 마주치면 막 변명 엄마가 빨래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어떻게 어머니께 아니 그건 아니고 막 이게. 그래서 체육이 있는 날만 라운드 티를 입을 수 있고요. 잘 갖춰 입고 등교하는 걸 습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학기 때는 아이들이 학교 외투가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어두운 색 검정 네이비에 한해서 저희가 사복 외투를 입을 수 있게 허용하고요. 1학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학기에 겨울 동복 체육복 상의 초록색이 작아지면 못 입는데요. 한 학기 입으려고 구입하는 게 좀 무리가 있어서 그때는 여름 체육복 중에 만약에 넉넉한 게 있으면 안에 흰 티나 까만 티 입고 입거나 아니면 저희 그 1학기 한 현장학습 가기 전에 5월쯤에 반티가 완성이 되거든요. 반티를 2학기 때 체육복으로 2학기에만 반티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액세서리 착용이랑 염색 펌은 참고해 주시고 지금 아까 그 도둑맞은 집중력 관련해서 지금 핸드폰 가지고 그 팀장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일단은 아주 기본적인 원칙은 전원을 끄고 사물함에 보관 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교내에서는 사실 부모님과 연락하는 용도로만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학교지도 할 때 보면 웰컴하우스 밑에 식당 어디 학교 곳곳에 와이파이가 너무 잘 터지니까 가로 본능으로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 본능 보기만 하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있거든요. 그럼 막 뭐 엄마랑 카톡했어요 하지만 누가 가로로 카톡을 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저희가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이 핸드폰이 부모님과 소통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페널티를 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뺏어가면 부모님과 소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사실은 저희도 제한해서 쓰게 하고 싶은데 이게 부모님과 연락하는 유일한 수단이고 이 아이들이 학교 이후에 뭐 학원도 가고 방과후 활동도 하니까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뺏는 게 되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도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렇지만 잦은 시간 계속 저는 사실 사진 카메라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여러 번 적발되면 그 아이 사진 찍거든요. 예, 그래서 제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 자주 6학년이라고 숨어서 자꾸 하는 애들은 좀 강력하게 저희가 제한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지금 6학년은 다 개인 폰이 있지만 제가 학교 돌아다니 보면 저학년 부모님 중에 부모님들끼리 이야기하실 때 애가 막 보채면 본인 핸드폰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팀장회의에 강력하게 건의했던 건 학교를 핸드폰 그 사용 존, 그러니까 부모님과 연락하는 용도에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존으로 만들자. 누구든 어떤 어른이든 그게 부모님이든 교사든 누가 보면 이 아이가 부모님과 연락하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면 누구든 이걸 지도하고 잠시 이걸 가져가는 걸 원칙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제안은 드린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예, 부모님들 중에 이게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긴급하게 연락해야 되는데 교사가 가져갈 경우 연락이 아닌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신 분들도 있어서 저희도 그 적정한 선을 맞추긴 되게 어렵지만 네, 집에 가셔서 말씀해 주세요. 강효 선생님 눈에 걸리면 뺏는다더라. 네, 실제로 뺏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주 저만 보면 핸드폰을 바르게 이렇게 딱 이렇게 세로로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원칙은 전원을 끄고 학교할 때 다시 켜고 부모님과 연락하는 용도로만 핸드폰을 씁니다. 단톡 절대 안 되고요. 단톡의 규정은 3인 이상부터입니다. 개인 톡은 가능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친구들끼리 그 톡에 불러서 이야기할 수 없고요. 이유는 단톡으로 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아서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말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밤마다 스파이를 숨겨놓거든요. 그래서 그 스파이들이 와가지고 누가 단톡을 만들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 시작은 편의였거든요. 편의 뭔가를 의논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그 단톡이 학교 폭력에 준하는 어떤 사안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이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부모가 제공했지만 아이들의 의식 수준이나 윤리적인 수준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수준은 기계의 발달만큼 쫓아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대화를 삭제했다고 해서 그게 로그 기록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쪽이 이제 뭔가 폭력적인 사안이 의심이 되면 이거를 지운 메시지를 복원할 수 있을 때 애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순진하니까 내 기계에서만 지우면 이게 없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학교 이후에 톡을 나누다가 대면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중에 상당히 언어폭력적인 수위로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단체 톡은 안 되고요. 네, 불편하지만 무조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요. 다만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개인 톡도 주고받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뭐 과거에 학교에서 기분이 나빴는데 톡으로 너 나한테 사과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톡을 어떻게 사과하겠어요? 미안해 했더니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학생들이 학교에서 불편한 일이 있었을 때는 절대 톡이나 문자로 미안하다든지 사과한다든지 사과를 요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면에서 교사가 있는 상황에서 사과하고 중재하는 원칙으로 하고 부모님들 핸드폰 자녀들에게 줬지만 알려주세요. 네. 요금 아이들이 안 내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내는 거야. 명의만 네 거지 사실은 내 거야 하고 비밀번호도 자주 풀어서 들어가시고 네, 정당하게 아이들 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편리성을 위해서 기기를 사용하지만 이게 아이들 소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열어서 톡은 어떻게 하는지 문자는 어떻게 보내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제가 사실 남편 공부할 때 미국에서 잠깐 있었는데 서양 부모님들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걸 관리하세요. 네, 폰뿐만이 아니라 노트북이나 컴퓨터도 부모가 있는 그 거실 공간에서만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고등학생, 중학생 책상을 다 거실로 뺐습니다. 네, 절대 못 갖고 들어가게. 그래서 애들이 처음엔 입이 막 나왔지만 결국 본인들도 집중해서 뭔가를 할 때는 건강하게 나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을 때 이걸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다시는 들어간다는 소리는 안 해요. 그래서 네, 고등학생 죄송합니다. 희망을 못 드렸는데 고등학생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무튼 초등학생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언제든 개인 핸드폰 열어서 들어가 보시고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불필요한 혹은 폭력적인 어떤 언어를 주고받진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수시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지도하겠습니다. 구글 미트를 사용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가능한 6학년은 블록 수업이 많거든요. 80분 수업이 많아서 가능한 모든 과제와 숙제를 학교에서 하지만 그래도 아주 간혹 가다가 그룹들 모둠끼리 같이 뭔가 협의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애들이 구글 기능이 되게 부모님들보다 더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구글 미트를 열어서 과제 논의를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제가 원칙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아이가 구글 미트를 사용한다 할 때 그 구글 미트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 부모님 한 분 정도는 그 아이들 구글 미트 하는 걸 관찰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학사 일정은 부모님들 찍지 마시고 저희 구글 캘린더에 다 올라와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종이로 학사 일정을 드렸는데 그게 불가한 게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현장 학습을 잡았는데 그날 비가 온다든지 하면 변경될 수 있는데 종이로 드린 학사 일정은 변경 안내를 계속 밴드를 통해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 6학년 사이트에 가면 학사 일정이라는 그 메뉴가 있는데 누르면 구글 캘린더가 나와요. 그렇게도 보실 수 있고 부모님 개인 핸드폰에 구글 캘린더 앱을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각 학년별 유치원부터 원하고까지 각 학년별 모든 행사가 구글 캘린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6학년 것만 중요한 것만 지금 빼서 지금 발췌했고요. 네. 좀 특별한 사항은 작년부터 중기중 그 전형이 작년부터 2학기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전형이 원래는 1학기에 하고 여름방학 끝날 때 그 합격 발표를 했는데 지금은 전형 시작일이 8월 24일 개학하고 부모님들 입학 설명회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심층 면접을 학생 선발 캠프를 10월 5일에 하고 2주 뒤에 발표가 나고 그 다음 주간에 공립 중학교 원서를 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구글 캘린더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월별로 주별로 다 일정들이 있어서 부모님들 꼭 구글 캘린더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기중 말고도 지금 부모님들이 중학교 전형을 생각하실 때 공립학교도 많이 생각하시지만 다른 기독 대안학교도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그 학교들이 다 교사 추천서가 대부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마감인데 오늘 연락 주시면 선생님들이 마음이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학교에 상급 학교 진학할 때 다른 학교 추천서가 필요하다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여유 주시고요. 아주 막 촉박하다 3, 4일 정도는 좀 미리 여유를 주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담임 추천서도 필요하지만 그 학교에서 원하는 생활기록부를 발급해 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 생활기록부 그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그 내용이 다 입력돼 있나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일주일 전에 막 너무 시간이 바트시다 하면 한 3, 4일 전엔 저에게 꼭 알려주시고 저희가 추천서는 학교장과 담임교사 고유 권한이라 저희 기독교 교단에서 인정하는 건전한 기독 대안학교 추천서만 써드려요. 제가 지금 이게 영상이 촬영되기 때문에 시옷 중학교와 치읓 중학교를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는데 궁금하면 따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고 저 두 학교 같은 경우는 예중이랑 그다음에 이제 국제중이 있는데 간혹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셨는데 팀장 회의에서 여러 번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6년을 이 아이를 기독교적으로 잘 양육하려고 노력했는데 상급학교 진학을 해서 추천서 이거 써줄 수 없다. 그렇지만 부모가 선택하면 어쩔 수 없으니 그 부모에게 저희 학교는 써줄 수 없으니 전학을 권면해 드려라 이렇게 했고 실제 전학한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서 써드릴 수 없다는 점 그게 저희가 그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교사의 양심과 학교가 지켜온 가치가 있는데 부모님들의 생각을 존중해 드리지만 학교는 써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굳이 가신다고 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전학을 권면해 드리고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교 시간이 9시인데요. 9시라고 했더니 애들이 이제 그 9시에 내려서 네, 9시 5분 10분에 교실에 들어온 경우가 많아서 교실 입시 기준이 9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출결 사항이 나올 때마다 이제 그 교감 선생님이 이제 네이스 설명할 때 저희 반 네이스를 꼭 여는데 저희 반 지각자가 엄청 많아요. 1분만 늦어도 다 체크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와 형제인 다른 아이는 지각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들끼리 매일 이거를 언제 지각을 할 거냐 막 하는데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이유는 제 성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학교에 갔을 때 중기중에 갔을 때 선생님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초등은 허용을 많이 해주냐. 9시 넘어서 들어와서 애들이 말한다. 6학년 때는 이렇게 와도 체크 안 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출결이 그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9시에 큐티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문 열고 들어오면 흐름이 딱 깨져요. 그래서 가능한 9시에 다 동일하게 아이들 그 출결을 확인하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부산하게 들어오는 게 다른 친구들의 흐름을 깨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안전한 교육 공간을 위해서 저희가 그 입실 시간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소한 부모님이 차량으로 오실 때 학교에 10분 전에 도착해야 애들이 그 주차장부터 본관 여기 지금 4층이잖아요. 4층까지 올라오는 시간 하면 10분은 최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6학년 교사가 다 올해는 열심히 하기로 네 9시에 들어오지 않으면 무조건 지각 체크하는 걸로 결의를 했습니다. 부모님들에서 꼭 9시에 입시라는 거를 원칙으로 해주시고요. 네, 교회 체험 학습은 연갈 20일이고요. 가끔 친한 교회 집사님과 뭐 엄마, 뭐 이모, 삼촌, 뭐 외할머니에게 가시는, 그러니까 직계 가족은 괜찮지만 그 친인척 관계가 아닌, 그러니까 그 직계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은 사실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체험 학습이라는 건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걸 부모님이 자녀들과 같이 체험 학습 교육을 하는 거라 반드시 보호자가 부모님이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 동반 보호자의 부모님 이름 써주시고 보고서는 전에 신청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신청서는 전에 신청해 주시고 보고서는 네 그 다녀온 이후에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오늘 아침에 교감 선생님이 공문 온 것 중에서 반일 체험 학습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하루 쓰기 애매하실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 시수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6교시다. 그럼 3교시는 수업하고 3교시만 쓰겠다면 반일 체험학습도 가능하고요. 이 반일을 모여서 하루로 인정한다고 하니까 혹시 홀데이로 빠지는 게 아니면 반일도 가능하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가정학습은 폐지합니다. 여학생은 생리 결석, 인정 결석으로 월 1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조퇴나 지각으로 쓰실 거면 네, 3번 쓰고 3번 조퇴나 지각 쓰는 거를 네, 월 2회로 인정으로 네,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밴드에 안내를 했는데 부모님들이 주신 출결 확인서를 저희 친구들이 너무 가방에 고이고이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엄마는 보냈는데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방 가져와! 그럼 이제 네 이렇게 구겨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이로 부모님과 출결 확인서랑 체험학습 보고서를 주고 받는 게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이들이 잘 안 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구글 문서로 작성해서 이메일로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을 사이트에 안내를 해드렸는데 부모님들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메일로 보내시면 담임이 이메일로 확인하고 저희가 프린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부모님들한테 계속 가르쳤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6학년이 학생들한테 가르치자. 네,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 가르치려고요. 네,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무튼 거기 사인하는 난에 그 구글 문서로 부모님 마우스로 사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사인만 해주시고 발송도 저희 아이들이. 네, 그래서 가능한 종이로 저희 주고받지 않고 구글 문서로 작성해서 이메일로 발송할 수 있어요.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쉬운데 부모님들 익숙지 않으니까 잘 안 하시게 되는 것 같아서 속 터지는 아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구글 문서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잘 안내할게요.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종이가 편하다. 그러면 밴드에 저희가 PDF 파일 올려놨거든요. 거기서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 6학년 5학년 때도 썼으니까 알고 있을 거고 전 과목 다 음악까지 다 하나의 코넬 노트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구글 클래스룸 그를 저희가 주로 학업에 쓰기 때문에 저희가 크롬북을 사용하는데 작년부터 반별 크롬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반별 크롬북이 들어와 있고 그 크롬북에 다 학생 개별 번호로 스티커가 본인이 관리하고 쓰는 크롬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이 크롬북 사용에 대해서 주의를 주지만 학생 부주의로 인한 고장과 파손은 학생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확실히 이게
공용으로 쓴다 생각하니까 함부로 쓰는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6학년 이제 다 알아들으니까 너 이거 학교 꼭 고장 내면 학교가 돈 내는 거 같지? 그 학교 돈 부모님이 내신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내신 돈이야 결국은 아껴 써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본인이 쓰는 물건에 대한 책임감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혹시라도 파손되면 네, 그 비용은 학생 부모님이 부담합니다. 자, 수업방해 행위가 있는데요. 저희 교사들이 지금 6학년 전담 수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담임교사 앞에서 할 때랑 전담교사 앞에서 할 때랑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수업의 질을 균일하게 맞추려고 저희가 수업방해 체크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 학생들 이름이 적힌 표가 있고요. 학생들 중에 섬김이가 있어서 그거를 음악, 미술, 체육, 도덕, 그러니까 교실에서 하지 않는 수업을 들고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 수업 방해를 하면 선생님이 누구 수업 방해 행위야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체크하세요. 1일 3회 체크가 되면 부모님께 그린 카드를 발송합니다. 예, 그린 카드. 이 그린인데 지금 이렇게 돼 그린 카드인데 이거는 뭐 누굴 때렸어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단순 수업 방해 행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친구들의 수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 수업 방해 행위인데 3회가 지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네, 은혜로 사라집니다. 네, 다시 1회.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음 할 때 이게 먹혀? 먹혀요. 네, 너 2번이야? 그럼 엄청 긴장해요. 예. 너 3번 체크하면 부모님한테 그린카드 보낼 거야 하면 되게 긴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수업 방해를 하는 친구들을 너무 잘 지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수업에 잘 참여하는 학생들이 수업 누수가 생겨요. 얘를 교육하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실갱이하지 않고 너 지금 수업 방해 행위야 말하고 체크하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 학생을 지도하는 걸로. 그래서 그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자 했거든요.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슬프게도 그린카드를 받아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 체크되면 부모님께 보내드릴 테니까 어떤 수업 방해를 했는지 부모님과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누시고 교육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안 받으시면 좋겠죠? 네. 안 받으시면 네.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교실 안에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당연히 저희 담임 교사가 이제 상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이 담임 교사 상담해서 그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인데 사실은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 네, 교실에서 불순종하는 문제나 과제 미제출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경우,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따돌림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학교 폭력 사안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저희가 부모님을 학교로 모십니다. 네, 겁내지 마시고 와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을 오시라고 하는 게 아이를 겁박하거나 협박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최대한 지도하지만 저희가 이 아이의 백그라운드를 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좀 있어요. 부모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계신지, 이 아이의 문제가 어떤 그 배경에서 비롯된 것인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부모님을 학교로 오시라고 하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학교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학교 폭력이 학교 안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기억하실 것은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학교 폭력의 조건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애들이 좀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지우개를 이렇게 지워가지고 지우개 가루를 이렇게 관심 있는 여학생한테 이렇게 던져요. 근데 뭐 그게 어떤 피해가 되지는 않죠.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쁘고 나는 이게 폭력이다 하면 이게 반복되면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학교 폭력이 성립되기 때문에 학교가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이 사안을 대처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이제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얘는 이제 너무 큰 상처를 받았는데 장난으로 그랬어요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뱉는 순간 그 옆에 상대 학생이 더 무너지는 경우가 나는 이렇게 아픈데 너는 지금 장난으로 그랬어? 그래서 저희가 6학년 금기어예요. 장난으로 그랬어요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부모님들끼리 원치 않지만 정말 양쪽 부모님을 다 대면해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가해자 피해자라고 해서 죄송한데 무튼 아주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해한 학생의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이들이 뭐 크면서 다 그럴 수도 있죠. 이러면 상대방 부모님이 정말 너무 상처받으시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어떤 그 언어 폭력이나 신체 폭력의 피해자가 된 학생 부모님이 상대방 부모님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실 수 있죠. 아이들이 잘하면 다 그럴 수도 있죠. 말할 수 있지만 피해를 준 학생 부모님은 절대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너무 친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뭐 이걸 오해 없이 받아들이겠지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장난으로 그랬어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잘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들은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좋겠죠. 네, 그래서 결국 부모님들이 오셨지만 양쪽 학생과 부모님 사이에 잘 뭔가 조율이 되지 않으면 학교장 상담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저희가 교장 선생님과 심층 상담을 하는 정도면 부모님이 이제 오시는 사안인데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제가 지금 학교 폭력 이슈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 교사들이 일을 적게 하려고 학교 폭력을 열지 않으려고 한다는 오해를 하시는 부모님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다른 부모님들 중에 교사들 사실 학교 폭력은 신고하고 이제 교육청에 일괄 해서 사실은 저희는 별로 일이 없긴 합니다. 근데 그리고 사실 저희가 상담하고 학생들 가피해자 학생 모아놓고 중재하고 화해하는 게 사실 더 에너지가 많이 들긴 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미련하게 그러면 학교 폭력 열지 않고 잦은 상담과 부모님 또 상담과 그다음에 중재와 또 학교장 상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학교 폭력의 끝이 무엇인지 저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부모님들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학교 폭력은 사실 사법부가 학교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과 무관한 어떤 벌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그 아이의 행동을 고친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가 벌을 받는 그 어떤 게 사실은 피해당한 학생의 피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희 아이들이 작년에 운동하는 남자애들이 텀블러 없이 여기 체육관 앞에 있는 개수대에서 이렇게 입을 대고 마셨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치고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본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른 사람들이 이걸 못하게 본인들이 슈퍼바이즈를 하겠대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일주일 동안 중간휴식 점심시간에 3층 여기 개수대 앞에서 플랜카드 들고 네. 텀블러를 사용합시다. 캠페인 운동했어요. 그래서 애들 지나가면서 얘기했죠. 야 너나 잘해. 애들 다 그랬죠. 이제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 했는데 애들이 이제 하면서 어땠어 했더니 기분 나쁘고 되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다른 사람의 편의를 지키고 올바른 가치를 지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더니 꼭 텀블러 사용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불러가지고 개수대에서 그 텀블러 없이 마신 애들 눈물이 쏙 빠지게 야단치면 그게 더 편하죠. 근데 얘네가 중간놀이가 점심시간이랑 계속 텀블러 이거 사용합시다 했을 때 저는 뭐 했을까요? 쫓아다니면서 계속 봤죠. 애들이 잘하나 못하나.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게 하는 게 교사로서도 되게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무서운 어떤 징계나 훈육으로는 아이들이 달라지지 않고요. 본인들이 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게 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한 행동을 회복하기 위해 책임을 져야 아이들이 사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사들끼리 부모님이 원하면 학교 폭력 열어 막 이런 말 많이 해요. 근데 막 너무 미련하게 그래도 한 번만 더 중재 이렇게 약간 중앙 교사들이 미련하게 이 중재와 화해를 붙잡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 학생들이 자기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이거든요. 절대 저희가 일이 많아서 학폭을 안 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정말 나는 정말 학폭을 여겠다 열어드려야 돼요. 근데 그 학폭의 끝이 뭐냐? 부모님들 학폭의 끝이 뭘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 체제가 학교 안으로 도입된 건데 이거 정의의 여신 이거 뭐 의미하시는지 아시죠? 이 저울 뭐죠? 예, 누구의 잘못의 무게가 더 큰지 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아이가 보통 부모님들이 학폭에 여실 때 일방적인 가해는 없거든요. 거의 다 쌍방이 주고받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저 저울의 무게를 달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아이가 뭘 더 잘못했는지를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주 사소한 행동들도 계속 그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기억하고 계속 교사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양쪽이 다 갈갈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그렇게 학폭이 마무리가 돼요. 쌍방 가해로 마무리가 돼요. 근데 그 쌍방으로 상처를 받은 아이들을 교실에서 보는 것도 담임의 몫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 저희가 갈등 중재와 중재 약속을 만드는 이유가 잘못을 직면하고 그 잘못과 관련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지 절대 학폭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중재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건데 아이들이 싸워서 피해가 발생하면 아이들에게도 설명해요. 너희들끼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선생님들이 중재해주겠다. 가지고 와라. 그러면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와요. 그러면 피해, 가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약속을 지킬 건지 말을 해봐라. 그러면 본인들이 약속을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킬 것에 대해서 사인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인하고 나서 저희가 2주 있다가 한 번 더 만나요. 이 약속이 잘 지켜졌는지. 정말 신기하게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근데 2주 뒤에 한 번 더 만나요. 한 달 정도. 그러면 정말 잘 지키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 말에도 제가 지금 6학년 규칙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작년 12월에도 졸업을 앞두고 한 4-5건의 중재건이 있었고 쉴 새 없이 중재했어요. 왜냐면 2주 상관으로 있는데 4-5건이 2주 상관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중재했는데 감사하게 졸업 전에 잘 화해하고 잘 중재하고 책임감 있게 잘 용서하고 마무리 지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중재의 힘을 믿는 건, 책임의 힘을 믿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말로 놀림을 받은 친구들이 그 놀리는 말이 싫다고 하면서 그 피해당한 친구가 예전에 조석관 선생님 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어떤 말로 놀림을 받아 상처를 받았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제가 이제까지 학교 다니는 게 되게 좋았는데 이 놀리는 말을 듣고서부터 중앙학교가 저한테는 지옥이 되었어요 했는데 그 지옥이라는 말을 꺼낸 순간 상대방 친구가 이제 표정이 나 그렇게 얘한테 지옥 같은 삶을 선물하려고 그 말 놀린 건 아닌데 예, 그 친구가 내가 피해당한 어떤 사실을 이야기할 때 이 아이가 가장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그 행동은 뭐냐면 피해 사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해주지 않고 얘가 말한 게 나 내 친구의 삶을 6학년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 아이가 네 삶을 지옥같이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친구가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2주 뒤에 모였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친구한테 뭐라고 말하니까 계속 입 앞에서 간질간질 그 친구를 보면 놀리는 말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 2주간 너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더니 이 친구가 상처받지 않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이 말을 참으려고 애쓰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상대방 친구는 너는 어땠니? 했더니 정말 선생님이 2주 동안 저한테 그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저희들 아이들 안에 선한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이 있고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걸 목적으로 놀리는 친구는 없거든요. 다만 그 피해 사실을 직면하지 못했을 때 이게 계속될 뿐이지 정말 그 피해당한 아이가 사실대로 내 피해를 말하기만 하면 상대방 아이가 그 피해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해요. 6학년이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중재하고 있고 사실 학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6학년에 유독 중재해야 될 일이 많고 최근에는 6학년 중재 원칙을 4학년에서 한번 해서 화해와 중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전반적으로 그 선생님들과 많이 공유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통 원칙은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생활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재가 안 되는 경우에 학교에서 학폭은 열지 않지만 중재가 안 되는 경우에 이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정말 피해를 줘서 수업이나 아니면 교사가 수업을 이끌어가는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경우 등교 정지 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2017년 제가 6학년에 처음 왔을 때 사실 등교 정지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없었지만 학교생활교육위원회가 이제 다른 학교의 학폭을 대신하는 어떤 위원회인데 사안이 위중할 경우 그럴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대부분 이 정도 사안이 되면 부모님들이 학폭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학생들을 훈육 지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사실 교회가 많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원천교회가.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당한 어려움 때문에 교회 공동체 이야기하실 수는 있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말하는 게 CCA에는 벽에도 귀가 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생각보다 소문이 빨리 나고 이제 상대방 아이 가해한 사실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소문이 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2차 정보 피해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쌍방이 돼요. 근데 저희가 교회 공동체에게 그럼 선생님 너무 속상한데 교회도 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이 학교와 교회의 특수성상 너무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부모님 기도 제목 나눌 때 그 정보가 다시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앙의 원래 원칙대로 아이들이 불편한 상황이 되면 절대 부모님끼리는 서로 연락하시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친하다고 해서 연락했다가 더 관계가 벌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사실 확인은 상대방 부모님이 아니라 담임교사에게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사안이 있었을 때 꼭 담임교사에게 연락해 주시되 학폭 관련해서 정말 긴급한 사안이면 6시 넘어도 연락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외에 평범한 일들은 가능한 근무 시간 6시 이전에 연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한번 봐주시고요. 네, 부모님들 되게 안내를 많이 드렸는데 정말 제가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뒷부분의 중재와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6학년이 기피 학년입니다. 아시죠? 네. 그 이유가 아이들 안에 갈등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누적된 관계가 있다 보니까 6학년에 폭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저희가 6학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5학년, 4학년, 3학년 때 있었던 일까지 끄집어서 중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안타까운 건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던 그 순간에 그때 그게 잘 중재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 너무 안타깝지만 그러다 보니까 6학년에 이 중재 사안 때문에 6학년 교사들이 굉장히 많은 사실 심리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저희가 학교 폭력으로 가지 않는 방향 내에서 중재하고 싶지만 부모님들이 좀 오늘 그 반별 모임 하셨잖아요. 반별 모임 하셨을 때 저희가 원하는 건 그 반이 사실 운명 공동체거든요. 올 한 해를 같이 가는.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님의 아이도 사실 내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한번 보면 내 아이가 혹시 그 아이와 불편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때 학기 초에 부모님 모임할 때 그 엄마 아이였지 하고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아이가 미성숙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수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슬펐던 건 교장 선생님 6학년 교사로 있으면서 교장 선생님 만나서 양쪽 부모님들 이제 그 상담하고 중재하는데 그 어떤 부모님이 상대방 부모님께 너희 집 아들 막 범죄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사안을 보고서 중앙의 교사로 너무 회의를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상대방 부모님께 이 아이가 범죄 수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닌데 저희가 기독교 학교라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방법이 다를 뿐 저희 아이들 안에 다 죄성이 있습니다. 이기심도 있고 이게 다듬어지는 과정이고 부모님도 내 아이 볼 때 속 터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의 속 터지는 부분들처럼 다른 부모님의 아이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동체로 여겨주시고 그러니까 아이가 말하는 그 사건의 사안이 진실이지만 제한된 진실이에요.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기 눈으로 본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리워진 진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함부로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양육하는 저희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주시고 잘 중재하는 게 피해당한 학생들한테도 저 친구가 그렇게 약속을 잘 지켜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친구들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다시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중재할 때 어떤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저는 중재가 잘 되면 저한테 피해를 줬던 이 친구들과 정말 다시 잘 지내고 싶어요. 아이들은 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만 부모님들 마음이 상하면 교실에 같이 있는 아이들 마음도 같이 나뉘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마음 상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공동체에서 서로 등지고 애들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부모님 눈치를 봐요. 쟤랑 거리를 둬. 앞으로 다시 친하게 지내지 마 이렇게. 그럼 이제 아이들이 나는 괜찮은데 엄마가 싫어할까 봐 관계하지 못한 경우 많이 봤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어른인 저희도 미성숙한데 6학년 아이는 뭐 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도 누구나 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해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다 같이 이 한 해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예, 믿음 운명 공동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사들을 좀 잘 믿어주시고 6학년 부모님들과 단단한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연약하고 부모님도 연약하고 우리 자녀들도 연약해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함께 저희가 연합하여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나님 저희 안에 부모로서 부족한 것들 비워내고 저희가 더 성숙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채워질 것들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찬양 한번 부르고 네, 제가 원래 6시까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6시네요. 네, 6시 5분까지 보내드릴게요. 봄이도 이 찬양 아시죠? 네. 저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고 이름을 붙이시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러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같이 기도할 때 이 찬양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 주님, 저희 아이가 어느덧 자라서 6학년이 되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도 해야 하고 이 안에서 좋은 관계도 맺어야 하고 성장해야 하는데 하나님 부모인 제가 참 부족합니다. 교사인 제가 참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인자가 영원하신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합니다.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 상한 자의 상처를 싸매시고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6학년 교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마치 이 자녀가 내 자녀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데 하나님 그런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구름이 필요하면 하나님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촉촉한 담비가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이 아이를 은혜의 담비로 적셔주십시오. 부모인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 없고 사춘기를 지나는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너무나 없어서 답답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며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 부모들 안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교사들 안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상대방의 아이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상대방의 부모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담임 선생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연약함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서 이 아이들을 학교와 교회가 연합하여 학교와 가정이 연합하여 잘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도 겸손한 부모가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기도로 함께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6학년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 학부모 모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부모로서 교사로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요할 때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주시고 필요할 때 이 땅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신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필요들을 하나님 민감하게 살펴주시고 이 아이들의 필요한 것들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맡은 우리 담임교사들이 하나님 이 아이들의 최고의 담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의 연약함을 부모처럼 보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모님과 한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의 필요들을 면밀히 살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민감한 교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교사들을 잘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교사와 신뢰하며 상의하며 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실 안에서 만나는 모든 부모님과 교실 안에서 만나는 모든 하나님 아이들을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아이처럼 돌보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살아갈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없이 기도 없이 우리가 성령 없이 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한데 보물 같은 아이들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부모인 우리의 소유도 아니고 교사인 우리의 소유도 아닌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전적으로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홀로 서면 쓰러지지만 학교와 하나님 가정에 연합하여서 공동의 양육자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 안에 부모님처럼 이 아이들을 살필 수 있는 하나님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님들 안에 부족한 교사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를 믿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이 아이를 판단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우리 자녀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과 학교가 믿음으로 잘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오늘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이 시간을 하나님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 기억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폭력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성숙함으로 하나님 갈등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결국 부모의 이기심과 하나님 교사의 부족함으로 아이들이 하나님 낱낱이 파헤쳐지고 찢겨지는 현장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는 하나님 그런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무게를 재고 저울에 다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해하고 용서하고 중재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동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더 멋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부모인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부모님들과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시는 것을 저희가 함께 목도하겠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부모님들 모임을 마쳤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